안녕하세요. 미래전략가 비스트의 대표이자 한세드론 아카데미 전임 강사인 최서연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전상훈 강사와 저랑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테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산업인 드론에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미래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드론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면 그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드론이 어떤 식으로 진화될지에 대한 부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전후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에 보시면 5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 후에 결론이 이루어질 텐데, 핵심적인 건 이렇습니다. 코로나 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땠는지에 대한 것과 코로나 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와 그리고 드론의 진화된 모습, 그리고 미래 직업과의 연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T는 뭐 워낙 많이 듣고 계셔서 좀 지겨우시기도 하시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기점으로 해서 불리워지는 얘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DT라고 하기도 하고 DX라고 표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작년까지는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디지털화에 대한 얘기들이나 아랫부분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그렇게 깊이 와닿지는 않았던 얘기가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언급을 해왔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이 중에서 스마트 시티가 드론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 초연결 초지능 시대라고 불려지는 그것이 드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0만 개 일자리가 상실될 거다라고 하는 2020 올해잖아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인공지능과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기계화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여러 산업 분야에 들어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예견을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는 더욱더 일자리를 가지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드론은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바이오와 모빌리티의 결합적인 부분을 더 끌어왔는데, 이 모빌리티 중에서 드론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코로나 전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을 해왔었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올 초까지만 생각했던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더 가속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것을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 생산하지 않은 회사들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게 바로 자율주행차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요? 수도 없이 얘기되어 왔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올 2월에 생겼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됐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거는 박물관인데요.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디지털 형태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박물관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디지털화가 되는 게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많이 얘기되어져 왔던 자율주행차,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도로뿐만이 아니라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차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중에서 좀 더 크게 보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뒤에서 잠깐 얘기를 듣게 되시겠지만 UAM이라고 하는 도시망공 모빌리티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넘어서 있는 공중에서 나의 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기업의 교육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 교육이 되어 왔고요. 지금도 우리는 줌으로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경제는요. 코로나 전 시대는 굉장히 큰 하나의 경제 형태였습니다. 소유경제에서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큰 이슈를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는 상황에서는 공유경제가 접촉을 하게 되고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 때문에 주춤했었어요. 하지만 이 경제 형태는 끊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전염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더 크게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지금의 세상의 모든 산업의 변화가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는 디지털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더 나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게 또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더 데이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1%에 달하는 거대 부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만의 거대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바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올해 기본소득을 받았습니다. 이제 1%, 99%가 아니라 0.1%와 99.9%의 극명하게 차이 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데이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화 때문에.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의 전복이 될 것이고 초연결로 인해서 그것이 자동화되는 데는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뒤에 가시면 그것이 얼마나 스마트화되고 초연결화되는지는 아마 아시게 되겠지만 그러한 세계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과 드론 산업이 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보는 우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DDO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의 우리의 비즈니스가 혹은 나의 직업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는요, 디지털이에요.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라고 하는 건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언택트는 컨택트의 반대이기 때문에 언택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과 가상현실에 기반한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주행차를 뛰어넘는 UAM이라고 하는 모빌리티로 성장을 하는 계기를 맞는 중간 역할이 바로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융합적인 부분과 연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의 먹거리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협동 로봇, 뭐 말할 것도 없죠. 코로나 방역 시스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경제, 기본소득제.
자, 이런 것들은 뭐 다음 편에 또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오늘은 디지털과 데이터와 온택트라고 하는 이 세 분야를 이해를 하는, 거기서 앞으로의 나의 먹거리와 나의 미래를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셨으면 해서 오늘 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게 현대기계차 연구소에서 AI를 접목한 게 바로 고장 진단 시스템인데, 우리는 소리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사람이. 물론 저도 운전을 하지만 소리에 예민해서 뭐가 움직였을 때 소리가 나면 이게 타이어의 문제인가 보다. 핸들에서 소리가 나면 어디에 유격이 생겼나 보다. 이런 소리를 저는 조금은 민감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이 어디와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정말 많은 소리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소리 유형별로 분석을 하고 분리를 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인공지능 진단 툴을 실질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와, 그리고 소음 진단 전문가가 그 소리를 듣고 진단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사람의 소음 진단 전문가는 8.6%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거의 10배가 넘죠. 그 고장 진단 시스템이 인공지능화 됐을 때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은 이미 의료계에 들어갔고요. 변호사, 의사, 판사까지도 들어갔고,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노동 시장에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많이 모아지는 이러한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발달되는 것만큼 자율주행차의 발전도 굉장히 크게 앞당겼는데요. GM 크루즈 핸드리스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GM에서 핸들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해서 샌프란시스코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 시범 주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글의 웨이모라던가 이런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번에 처음이었고요. 핸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손을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뭐 우리 한국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테슬라가 지금 운전을 이제 자율주행의 맛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손은 반드시 핸들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핸들이 없잖아요. 그 손이 어디로 가 있을까? 뭐 커피를 마시던가 다른 일 하겠죠. 다만 주의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타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전기차 쉐보레 볼트를 타고 있어요. 여기 모습을 보시면 어, GM의 볼트예요. 전기차 볼트의 플랫폼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핸들 없이 만든 건데, 제가 이제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최초의 전기차예요. 쉐보레 볼트는. 그래서 이걸 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색다르게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리가 굉장히 긴데, 이제 그런 형태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핸들 없이 자율주행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느끼면서 더 그걸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직접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율주행차가 5단계, 뭐 0단계는 일단은 빼면 5단계 정도로 나누잖아요. 크루즈는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2단계에서 3단계 한 초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자율주행차는 4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보는데 4단계도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정해진 도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 손을 놓고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5단계는 완전한 자동화인데 이건 도로마저도 스마트 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런 커넥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우리가 상상하기는 조금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스마트 도로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GM 크루즈가 주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5단계가 정말 가까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도로의 발전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한국에는 스마트 도로를 분명히 구상은 하고는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도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통신이라던가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좀 지금 당장은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자, 미국에서는 스마트 도로가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비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미시건주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 40마일 정도가 자율주행 차량의 전용 차선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인데, 자, 그러면은 이 40마일 정도 한 약 6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거를 이제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1마일 1.6km죠. 거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118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1.6km인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나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400km를 잡으면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도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4, 5천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예산이 과연 어떻게 나올는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자율주행차는 스마트 도로와 더 나아가서 스마트 시티와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초연결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지고 있는 의미, 코로나 전과 후의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좀 디테일화, 깊이 있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율주행차의 모빌리티의 변화, 그것이 인공지능과 접목이 돼서 어떻게 가고 있고 스마트 도로와 스마트 시티까지 가야 되는 이런 큰 그림 속에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드론의 진화, 플라잉카 시대에 대해서는 전상훈 대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이번 2020년 세스에서 발표한 플라잉카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과연 이 현대자동차의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언제쯤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뭐 10년, 20년을 내다보시는데 저는 5년 정도면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은 빨리 변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현대차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념도 해서 나와 있는데 일본의 PAV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퍼스널 에어 비클이어서 개인용 비행체, 바로 PAV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드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착륙장 스카이포트에서 허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여기 이제 박스형 모양이 있잖아요. PVV라고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있는데 이것이 뭐 단순하게 그 허브로 가는 일반 대중행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따라서 카페, 병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목적형 이동수단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5년 뒤에는 세상은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안에 바로 도시 항공 모빌리티가 있고요.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프라임카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게 현대자동차의 세스 2020 발표였어요.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이제 요게 이제 우리 드론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 유인 드론이 되겠죠. 유인 드론인데 저희가 봤을 때 2030년경에는 완전한 무인 드론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옆은 이제 허브로 착륙을 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자동차는 박스형인데 Purpose Built Vehicle이라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로서 셔틀 기능 플러스 식당, 카페, 호텔, 여가 공간, 병원, 약국 등 사회 필수 시설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됩니다. 자, 이 허브는 단순하게 그 PAV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착륙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과 전시장, 영화관으로 제작된 개별 PVV가 한꺼번에 모이는 이제 완성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현대자동차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나사에서도 현재 요 도시항공 모빌리티 개발 협정 17개사와 2020년 3월에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보잉사도 있고 에어버스사도 있고 우버도 있고 도요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기업들이 현재 끼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at does it take to shape the future? We are bound by physics, not imagination. It all starts with an electric pulse.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자를 수는 없어서 그냥 바로 이제 유튜브로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 BMW에서 2020년 11월 8일 날 오픈을 한 바로 윙슈트예요. 여기 보시면 바로 드론에 이른바 그 모터, 전자 모터가 달려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상상을 해보네. 이 윙슈트 위에 바로 등에다 프로펠러를 달게 되면 실질적인 이제 유인 드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윙슈트를 이용한 유인 드론도 나올 수 있다. BMW는 그러한 바로 개인용 드론 모빌리티 시장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향후 과제는 좀 여기 나와 있지만 제가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요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바로 자동 비행 하고 이제 자율 비행 기술, 앞으로 드론에 장착이 될 기술이고요. 현재도 자동으로 이제 내가 지정한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더 발전이 되어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최적 항로 예측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파일럿 사출 시스템, 이 유인일 경우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최종 항로 예측 기술에는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필요하고요. 군집 드론 관제, 바로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때 봤던 그 1300대 군집 드론이 대표적인 그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 직업은 어떻게 변할 거냐? 자, 여러분들이 저희들 현재 이 강연을 듣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앞으로는 드론과 AI로 무장을 해서 산업 스파이를 탐색을 하는 역할이 앞으로 새롭게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이제 최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런 산업 스파이를 이제 탐색을 해서 이걸 적발해내는 그 능력들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겁니다. 여기 잠시 도요타 유인 드론 잠시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셨겠지만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대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가 유인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 스파이는 이러한 기술을 무조건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을 가진 국가는 글로벌 넘버원 파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7월인가요? 8월인가요? 예, 미국에서 중국 휴스턴 영사관을 폐쇄시켰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산업 스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빨간 박스에 다 표시를 해놨죠. 이제 해킹 첩보원 동원해서 다 빼가는 거예요. 특히 하웨이 제재 같은 경우에도 백도어가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F-35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방부 해킹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국에서 해킹을 한 겁니다. 심지어 미국 항공모함 화재가 발생했는데 역시 중국에서 이런 해킹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현실은 이러한 어떤 정부 드론 시범 사업 분야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물품 수송 해서 쭉 박스에 농업 지원 영상 촬영 전부 과포화 상태예요. 이제. 이 과포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가 방금 말한 바로 산업 스파이 방지 및 탐지하는 그 분야는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잠시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벌써, 우리 양현호 박사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딱 하나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탐정의 주요 업무 분야에 여기 산업 스파이가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산업 스파이와 해외 도피사, 그리고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정보 수집. 이 분야는 앞으로 핫한 핫플레이스 분야이기도 해요. 탐정의 미래의 먹거리는 회사 정보 인출, 산업 스파이와 실종자 드론 수색은 물론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앞으로는 이쪽 보안 분야는 엄청나게 많은 그 수요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 영화를 보는 순간 이 영화 2016년도인가 나온 영화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 레이저 드론이 과연 언제쯤 현실화될까 싶었는데, 요즘은 건물 같은 거 다 올리실 때 3D 스캐너 할 때 다 레이저로 다 스캐닝 하잖아요. 그만큼 기술은 빨리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드론 분야는 엄청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로 드론과 미래 직업의 전망은 앞으로 어떨까라고 했을 때, 드론에 적용될 직업 비즈니스에 농업용 방제, 방역, 딜리버리, 소방, 경찰, 건축, 의료, 군용, 촬영, 탐정, 산업 스파이에 관련된 이 탐지 드론이에요. 이런 비즈니스에 많이 확장이 될 거고요. 이제 파생될 비즈니스가 이제 앞으로 드론 분야의 이제 관제 시스템은 무조건 아주 핫 이슈예요. 앞으로 드론과 UAM과 자율주행차, 심지어 이제 유인 항공기를, 그리고 이제 우주여행을 가는 우주 왕복선까지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이 부분은 전 세계 글로벌적인 관제 시스템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인공지능 분야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 드론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론은 어떤 여러 장애물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 물론 현재 레이더가 있지만 라이다라는 센서가 장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물건을 탐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통신은 5G에서 6G 당연히 넘어가게 될 거고요. 배터리는 이제 수소 배터리를 할 거냐, 안 그러면 전기와 수소가 혼합이 된 블렌디드 배터리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사이버 보안은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 재밍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딜리버리 로봇이라든지 의료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과 이제 드론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로가 각자의 연동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아주 긴밀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 로봇과 인티그레이션, 바로 로봇과 데이터로서 접목이 되는 시대에 드론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로봇과 인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드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요 영상은 올 6월에 이 영상의 핵심은 앞으로 주유소는 이제 기름 넣는 역할은 끝났고요. 이제 물류 배송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 스테이션을 이제 주유소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본격적인 드론 시대를 맞이했지만 가장 이제 어려운 게 관제예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드론은 150m 이상, 고도 150m 이상 이제 띄우면 불법이에요. 그럼 이제 150m에서 300m 이상의 이제 어떤 유인 항공기, UAM과의 어떤 관제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분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다 나온 이 박스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이 시스템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제 나온 이제 기술 발전 로드맵인데 현재는 1단계까지 갔고요. 현재 이제 2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요 박스에 왼쪽 박스에 2단계에 이제 들어섰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과 드론끼리 통신 잘 협력되고 영상 기반 장애물 탐지 당연히 라이트가 들어가겠죠. 작업형 무인 이동체 해서 이제 3단계 상황 인지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K 드론 시스템 운영 개념도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제 탐지 및 회피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서로 이렇게 연동을 해서 여러 정보들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카이스트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맥킨지에서 역시 이제 미래 모빌리티 통합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사물 인터넷, 뭐 에너지 뭐 다 있는데 뭐 공유 경제까지 이거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드론입니다. 드론. 올해 7월에 이제 KUM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여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도시권 중장거리 30에서 50km를 20여 분간 이동을 하는데 공항과 도심 간에 운행할 수 있는 이제 에어 이제 셔틀을 이제 플라잉카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KUAM 로드맵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수단은 드론입니다. 자율주행 드론 UAM의 핵심은 앞으로 스마트 도시로 간다. 현대자동차 UAM, 도요타 스카이 택시, 다음에 케빈유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미국 미시간의 스마트 도로, 모든 게 바로 스마트 도시가 이루어져야 이러한 어떤 모빌리티, 드론 모빌리티의 미래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드론 UAM과 미래 직업 전망에서 AI는 자율주행차 드론, 유인 드론, 스마트 시티의 핵심 수단으로 반드시 부각이 될 거고요. UAM, 저희가 이제 유인 드론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무인으로 갈 거예요. 스마트 도시의 핵심 모빌리티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드론을 넣어놨잖아요. 드론과 UAM,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장애는 관제 시스템.
그리고 KUAM의 플랜은 운송수당뿐만 아니라 물류 시스템의 대격보를 예고를 하기 때문에 드론 조종사의 역할의 대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미래 사용처는 확대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과 인티그레이션, 데이터 연동이 되는데 제가 이 박스, 빨간 박스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풀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아무리 이런 종을 만들면 뭐예요? 이 보안이 뻥끗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 스파이라든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드론 민간 조사사 탐정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보 융합 AI와 드론 조정, 소프트 스킬 기술에 의해서 기업 고객 유치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나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이런 어떤 산업 스파이와 보안 쪽에 엄청난 자본과 시간과 어떤 인력들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갔어요. 뭐 이제 국가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국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경제가 완성이 되어 있지만 기업들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 드론 민간 조사사의 탐정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들의 미래 전망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 흐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한세 드론 아카데미에서 드론을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온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한세 드론 아카데미 측에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강연을 해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에 가시면 비지트를 치시면 거기에 저희들 정보가 나와 있으니 거기에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